자, 3단원 부분이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요. 3단원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교재를 준비를 못하셨으니까 자, 교재는 드리도록 하겠고, 자, 잠깐 그 뒤에 거도 필요하거든요. 좀 이따 찍을게요. 자, 화학2 들어가는데 왜 3단원 얘기가 또 나오냐면, 사실 첫 번째 단원부터 기체예요. 자, 그래서 기체의 분자간 인력에 관한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어서 오세요. 자, 얘는 모르는 건 아니지. 네? 오늘 수업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죠. 오고 있었어. 어? 오고 있었어. 강대현이는 한 30분 만에 나타나나요? 자, 그러면 에서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자, 우리 화학투의 첫 번째 단원이 기체인데요. 기체 얘기를 하려면 분자간 인력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3단원에 화학결합 파트에서 우리가 열나 강조 있었던 게 있었어요. 자, 제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누가 녹냐 안 났냐 뭐 이딴 얘기를 할 때 결합이 뭐냐, 그 다음에 결합력을 끊는 거냐 아니면 분자간 인력을 끊는 거냐 되게 구별했었단 말이야. 그쵸? 자, 그래서 사실 이게 2단원 화학 1의 내용을 모르면 화학 2 내용은 아예 연계가 안 돼요. 그래서 자, 우리 3단원의 화학결합 파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자, 2단원의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서 고치해서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원을 복습하는 게 아니고요. 화학 2의 내용을 실제로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데자뷰야. 나 매년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 정말 몰라? 막 이런 거 처음에는 충격 먹었어요. 자, 근데 지금은 그래 당연한 거야.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금속결합부터요. 자, 빠르게 한번 갑시다. 자, 구성입자의 경우에는 누가 있었어요? 이거는 금속의 양이온하고요. 자유전자의 점정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돼 있다. 자, 제가 백지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 오실 때 백지 시험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자, 수능 화학 안 보시는 분 없죠, 여기? 자, 화학 3단원 부분 제가 수능 특강 그냥 숙제 낼 거예요. 그러면 이거 화학 2 하시면서 사실 화학 1을 돌리실 건데, 그죠? 자, 2단원, 3단원은 거의 뭐 화학 2 내용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 한 바퀴 돌고 나면 3월에 양론 빼고는 여러분들 한 바퀴는 돈 효과가 나야지 정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자, 제가 줌으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 자, 그러니까 이거 빨리 후루룩 해버리고 야, 숙제 갖고 와. 그래서 미친듯이 갈굴라 그랬는데 대면으로 만났으니 2배로 갈궈드리겠습니다. 자, 구성입자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되어 있고요. 자, 전기전도성 뭐였었어요? 자, 상태 꼭 신경 써야 되죠. 그지? 자, 고체에서 전기가 통해요. 액체에서도 통해요. 수용액은 존재하지 않아요. 금속은 우리 안 녹으니까. 자, 그 다음에 녹는 점의 경우, 자, 이거 기억나세요? 자, 녹는 점이 높아요, 낮아요를 아무 제한 조건 없이 준다면, 자, 뭐 고체 아니야를 묻는다 그랬죠, 그죠? 자, 금속 결합 물질은요, 대체적으로 고체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수은 빼고 다 고체예요. 그래서 녹는 점은 높은 편에 해당해요. 왜 높냐? 결합을 끊어야 되거든. 자, 우리 이거는 이제 3단원 내용을 이런 한 번은 배웠기 때문에 그냥 안 나는 전자의 얘기 드릴게요.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그 다음에 원자성,
공유결합. 얘네들이 한패거리죠. 자, 얘네들의 특징이 뭐예요? 결정구조. 그렇죠? 자, 그러면 분자성 공유결합의 경우에는 얘의 특징은 뭐야? 얘는 독립적 알갱이. 그래서 분자냐 아니냐를 나누는 애들이었잖아.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자, 얘도 높은 편이고요. 녹는 점 얘도 높은 편이고요. 자, 얘도 높은 편이에요. 오늘의 본론은 이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는 높은 편이고 이거는 낮은 편이었다. 자, 왜 낮냐? 얘네 셋은요 결합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금속 결합이 강해요. 그러면 녹는 점도 높죠.가 되는 거예요. 금속 결합력과 녹는 점이 비례 관계. 자, 마찬가지 이온 결합도 이온 결합 강한 물질이야. 그럼 녹는 점 높겠지.가 되고요. 원자성 공유 결합 물질도 원자 사이에 다 공유 결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 결합력이 강하다. 그러면 녹는 점 높아요.가 돼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자성 공유결합 물질의 경우에는 결합력과 녹는 점이 관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 관련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결합을 끊는 거랑 상태 변화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죠. 자, 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분자 간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는 거죠. 자, 분자 간 인력이라는 게 뭐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제가 분자 간 인력 비교하는 공식을 그냥 만들어 드렸었잖아요. 자,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비교가 가능하고, 그쵸? 자, 이거 기억나? 안 나? 나? 다행이야.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비교 가능하고, 자, 첫 번째 F나 O나 N이 H랑 결합한 부분이 있다. 유난히 높다. 그랬었고요. 자, 두 번째는요. 극성인 분자가 무극성인 분자에 비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은 편이었었고요. 그지? 자, 세 번째는 여기까지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 분자량이 조금이라도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단원의 화학2에서는요. 이게 왜 그런데? 그리고 이 분자 간 인력의 이름이 뭔데?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 순서가 된 이유가 뭔데? 이거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예요. 자, 근데 어차피 이거 고체에서 나오니까 나온 김에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금속 결합이요. 고체, 액체, 전기 흘러요. 높은 편이고요. 녹는 점. 그지? 자, 그 다음에 금속 결합력이 강하면 녹는 점이 높다. 자, 금속 결합력 어떻게 비교해요? 이거 비교 가능했었어요. R 제곱분의 K의 Q1, Q2. 자, 그래서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거, 먼저 영향을 주는 게 누구였어? 전하량이 클수록 결합이 강하다. 녹는 점 높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중에서는 3+인 알루미늄이 녹는 점 높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20번 이내의 원소 얘기예요. 20번 넘으면 패턴 달라져요. 자, 만약에 전하량이 똑같다면 핵 간 거리, 다시 얘기하면 양이온 사이의 거리는 짧을수록 강하게 결합한다. 왜냐면 바짝 결합하니까. 그래서 원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결합이 강해요. 이거 성립한다 그랬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얘가 힘을 가할 때의 변화, 얘는 변형되죠. 자, 그래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얇게 펴지거나 가늘게 변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자, 전성을 뭐라 불러요? 펴짐성. 그렇죠? 자, 단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연성, 가늘게 변하는 뽑힘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기타의 특징 뭐였더라? 은백색의 광택이 있었어요. 자유전자가 모든 파장의 빛을 다 반사하면 은백색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 그 페이퍼 괜히 드린 거 아니에요. 저요. 쓰라고 드린 거예요. 자, 이온결합은요. 금속의 양이온하고요. 비금속의 음이온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젠 배우셨으니까 예외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누가 예외였더라? NH4Cl. 자, 얘는 비금속만으로 되어 있지만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그래서 Na+랑 Cl-가 결합한 거야. 자, 고체에서 전기가 안 통해. 액체와 수용액에서 통해. 왜 그랬더라? 고체에서는 이온이 이동할 수 없어요. 였단 말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녹는 점 높은 편. 자, 얘도 마찬가지 전기적 입자이기 때문에 Fe4R 제곱분의 K, Q1, Q2. 자, 그래서 전하량 크고 전하량이 똑같다면 핵광거리 짧을수록 녹는 점 높은 편이에요. 자, 힘을 가하면 얘 시그니처의 표현이 뭐였어요? 단단하지만 쉽게 부서진다. 그죠? 자, 얘가 이온결합의 특징이에요. 자, 기타의 특징, 물의 용해가 잘 된다. 자, 이제 얘의 중요성은 이해 가시죠? 자, 금속은 물에 안 녹아요.
자, 원자성 공유결합 물에 안 녹습니다. 다이아, 흑연, 석영 물에 녹는 애들이 아니야. 자, 그러면 분자성 공유결합 중에 누가 물에 녹아? 그러면 극성 분자만 물에 녹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다 극성이야? 당연하지. 전기접속 문제를 띤 입자로 되어 있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이거 되게 독특한 특징이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원자성 공유결합 물질. 자, 이거 비금속 원소로 되어 있는데 구성 입자가 원자야. 그거 어떻게 알아봐? 못 알아봐. 그래서 어떻게 알아 했어요? 기타에서 외우라 그랬죠. 다이아 탄소고요. 흑연 탄소죠. 자, 석영 SiO2입니다. 자, 이거 이외에 언급되는 확률은 거의 희박해요. 자, 그러니까 얘만 원자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 빼고는 다 분자다. 뭐가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다이아, 흑연, 석영 빼고는 다 분자인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분자와 원자의 차이가 뭐예요? 원자성 공유결합 물질은 모든 입자가 다 공유결합한 거예요. 그죠? 자, 분자성 공유결합 물질은요. 분자 내에는 공유결합이에요. 자, 그런데 분자와 분자 사이에는 결합이 아니라 분자 간 인력입니다. 자, 차이가 뭐냐? 그러면 화학결합은요. 반드시 전자가 관여해요. 전자를 주고받든 공유를 하든. 그죠? 자, 그런데 이 분자 간 인력이라는 것은 전자랑은 상관이 없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더 강한 힘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끊는 거 쉬워? 어려워. 그런데 녹거나 끓을 때는 분자는 결합력 안 끊어도 된단 말이에요. 분자 간 인력만 끊으면 되니까 쉽게 녹거나 끓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고체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 없고요. 자, 누구만 예외였더라? 흑연이 예외예요. 원자성 공유결합 물질은 흑연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흐른다. 왜? 그러면 구조상의 문제였죠. 그렇죠? 평면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다음 분자성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 없어. 자, 이거 구별해야 돼. 순수한 상태에선 전기가 안 통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수용액에서도 안 통해. 그런데 전해질이라는 애는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수용액에서만 예외다라는 거예요. 전해질이 누구였어? 산염기, 그죠? 염산황산, 질산, 암모니아, 어쩌고저쩌고 그런 애들, 그죠? 자, 이런 애들은 수용액에서는 전기가 흐른다. 자, 그다음 이거요. 자, 공유결합력은 어떻게 비교해? 라고 했을 때 일단 사실은 그냥 문제 풀 때는 나 모른다 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근데 굳이 판단해야 된다면 조건부로 비교 가능한 게 있기는 해. 근데 그것도 반드시 그러하다가 아니라 그런 경향을 보인다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뭐였냐면 같은 족이다. 그러면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요. 경향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다 그런 건 아니야. 대체로 그렇다. 예를 들어 HF, HCl, HBr. 자, 누가 제일 강한 결합을 하니? 그러면 이거요. H는 동일하고요. 얘는 17조 원소잖아요. 그러면 실제 결합이 HF가 제일 강해요. 그리고 HBr이 제일 약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강산이에요. 잘 떨어져 나오거든요. 결합이 비교적 약한 편이라 얘는 잘 안 떨어져 나와. 그래서 얘 약산이거든. 옛날에 이거 엄청 잘 나왔던 애야. 그지? 자, 그런데 왜 경향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사실 이게 이렇게 되면 누가 제일 강해? 그러면 얘가 제일 강해야 되거든. 사실 얘가 더 강해. 뭐 이게 왜 이래? 그러면 이게 원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요. 뭐 전자 간의 반발 뭐 이런 약간 좀 더 다른 얘기가 더 섞여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공유결합은 진짜 굉장히 많은 요소가 결합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가 더 강하니? 그러면 자료 내놔인 거야. 자료 없으면 판단 못해. 이러는데 부득이하게 내가 얘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요거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같은 주기일 때는 단일 결합보다는 이중의 결합보다는 삼중의 결합이 강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질소, 산소, 플로린 중에 누가 제일 강한 결합이야? 그럼 질소가 제일 강한 결합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같은 주기니까 사실 이게 성립하는 거지. 모든 이중 결합은 모든 단일 결합보다 강하다. 이딴 거 못한단 말이에요. 주기가 다르면 얘기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가능하겠죠. 만약에 똑같이 탄소야. 근데
탄소끼리 삼중결합과 이중결합, 단일결합. 자, 그러면 얘들 중에 누가 더 강해? 이건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같은 원소끼리의 결합이니까. 그러면 삼중이 더 강해? 이건 확실하지만 서로 다른 원소끼리는 요 정도까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더 이상은 못 건드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비교적 단단한 편에 속게요. 잘 안 부서지는 편. 그 중에서. 그쵸? 자, 그러면 녹는장 플른장 비교하라 그러면 누가 제일 높아? 라고 했을 때 사실 되게 이거 웃기는 문제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공유결합이 제일 강한 경향을 보이고요. 자, 왜 웃기는 얘기냐면 사실은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결합, 공유결합을 통칭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20번 이내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어진 물질 기준으로 한다면 원자성 공유결합 물질이 제일 강한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이고요. 금속결합이 세 번째로 강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분자성 공유결합 물질이 녹는 점 끓는 점이 가장 낮은 편인데 여기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오해는 뭐 분자성 공유결합 물질에 있는 공유결합은 약한 결합이다. 이건 안 돼. 그죠? 자, 결합 자체는 강한 거야. 자, 근데 분자 간 인력이 약한 힘인 거야.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했고요. 분자 간 인력은 여기에서 다시 이제 재조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결합보다는 약한 힘이니까 당연히 쉽게 부서지는 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액체 고체에서 이대로 나와요. 그래서 결정성 고체라고 해서 금속 결정, 이온 결정, 원자 결정, 분자 결정 이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뭐예요? 저 안 배웠어요. 이러시면 죽여버릴 거야. 그거 그냥 나갈 거야. 자, 그러니까 여기 표는 완전히 내 걸로 알고 있어야 된다. 수능 보는 데도 이건 기본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채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이거 채워오시는 거 숙제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화학2의 46페이지를 가겠습니다. 아니, 화학2만 개정이 안 됐어. 자, 완자가 내용이 제조합 사실 개정했다고 보기에도 그지 같은 문제만 조금 바꿨는데 화학2는 워낙 장사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안 바뀌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46페이지에 분자 간 인력이라는 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46페이지서부터 갈게요. 앞에서부터 배우면 헷갈려요. 자, 46 폈어요. 46페이지. 자, 46페이지를 펴시면 분자 간 상호작용이라는 힘이 나와요. 자, 쌍극자, 쌍극자. 자, 아까 잠깐 얘기를 드렸듯이 올해도 어김없이 화학과 쓴 놈이 나왔어요. 화학과 너무 많이 있어. 미치겠어. 화학과 가면 제가 어제도 저번에 시험 볼 때 있었던 조교형 있잖아요. 화학과 썼어요. 그래서 누가 화학과 가면 선생님이 천재라는 거 깨닫게 될 거야. 너는 감탄의 비명을 지르면서 선생님한테 전화할 거야. 그랬더니 왜요? 그래서 가면 알아 새끼야. 근데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공식으로 해드렸잖아요. 우리 교수가 알면 나 따기를 때릴 거야. 사실 말도 안 되는 공식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애들을 가지고 제한된 애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공식인 거고, 자, 진짜 본질적으로 자, 우리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이라는 게 독립된 입자 사이의 힘인데 그게 도대체 왜 이런 애들이 분자 간 인력이 높은 거야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이걸 해드린 이유는 니네가 너무 아는 게 없고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주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단순한 함수를 만들어낸 것뿐이야. 자, 오늘은 좀 더 이제 그게 왜 그런데 본론을 배울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죠? 좀 컸어. 저 화투 수업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보다 일반 화투 수업 훨씬 더 좋아하는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이게 재밌어도 회를 못 알아들으면 뭔 소용이 있어. 그죠? 자, 그래서 화학원을 거쳐 오셨으니까 이제는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자, 분자 간 인력이라는 애의 정체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분자에는요, 그들끼리 힘이 작용하는데 전자랑은 관여 안 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힘이야? 라고 하면
자,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도요. 결과적으로는 정전기적 인력이 맞기는 해요. 자, 예를 들어 제일 쉬운 얘가 쌍극자라서 얘가 쌍극자부터 나왔는데 쌍극자가 영어로 쓰면요. 다이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이폴이 뭐예요? 극이 두 개인이라는 뜻이에요. 다이는 두 개란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HCl 같은 거. 자, 이거 극성 분자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자, 그럼 전기 형성도가 이쪽이 크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이쪽으로 형성이 되면서 이건 부분적인 마이너스 전화, 이건 부분적인 플러스 전화를 띠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자구름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전자구름 배웠어 오비탈에서. 그죠? 전자구름으로 얘기하자면 전자구름이 어느 쪽에 더 많이 치우쳐 있어? CL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한 분자 내에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부분과 마이너스를 띠는 부분이 둘 다 있다라는 의미로 다이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얘는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형성된 극성 분자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 사이에서는 이거죠. 자, 또 다른 HCl이 있을 거 아니야. HCl이 한 분자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을 때 자, 얘와 얘 사이에는요. 정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쌍극자들 사이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인 저 인력을 우리가 쌍극자 간 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얘 이름이 쌍극자 간 인력입니다. 쌍극자를 이중극자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중극자 간 인력. 자, 이게 분자 간 인력의 본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얘요 누가 더 셀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치우침이 세면 셀수록 더 강한 전하를 띠게 되겠고 그러면 극성이 크면 클수록 다시 얘기하면 쌍극자 모멘트 치우침이 크면 클수록 쌍극자 간 인력은 커져요. 이게 가능하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HCl하고 HF 중에 누가 쌍극자 간 인력이 더 강해? 라고 하면 전기 흡성도 차이가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죠? 그럼 얘는 상당한 마이너스를 띠고 이건 상당한 플러스를 띈단 말이야. 그러면 쌍극자 간 인력은 얘가 커요? 얘가 커요? 얘가 큽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구나. 그럼 얘가 분자 간 인력이 더 큰 건가요? 라고 하기에는 자, 우리 분자 간 인력이라는 것에 자, 첫 번째 배운 게 쌍극자 간 인력이에요. 인력이 있는데 자, 좋아. 그러면 그것만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해보면 조금 더 어렵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힘이 하나 있어요. 자, 뭐냐면 쌍극자 간 인력만 얘기를 하면요. 자, 치우침이 없는 분자 예를 들어 수소라든지 플로린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아예 무극성 고유결합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은 분자 간 인력이 없어? 라고 하면 만약에 얘네가 분자 간 인력이 없다면 얘들은 액체나 고체상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생각해봐. 질소요. 너 액체 질소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잖아. 그죠? 자, 그럼 이거 액체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건데, 그죠? 걔가 누구야? 하면, 이제 우리 좀, 우리가 이코칠칠이들을 내가 가르쳐가지고 이제 이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됐어. 너무 기쁘다. 자, 분산력이라는 힘이 존재합니다. 분산력은 런던 폴스라고 불리는 힘인데요. 자, 무극성 분자도요. 이 분산력이라는 분자 간 인력이 존재해요. 자, 이게 뭐냐?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분자인 수소조차도 자, 얘가 원래는 이쪽에 전자나 이쪽에 전자나 있기는 하지. 그런데 전자라는 게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전자들이 움직이다 보면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치? 순간에 애 움직이다 보면 둘이 같이 살짝 여기 있었다고 물론 다시 오겠지만 그죠?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편극 현상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편극이 일어나서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가 형성되는 자, 이거는 쌍극자이기는 한데 순간적으로 쌍극자가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래서 뭐라 그러냐면 순간 유발 쌍극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쌍극자와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영구적인 쌍극자야. 그치? 원래 전기 치우침이 H하고 C하고 결합했어. 그래 CL이 더 강하단 말이야. 그러면 걔가 마이너스, 걔 플러스인데 얘는 그건 아니고 돌아다니다가 잠깐 전화를 띄게 된 거야. 이거를 자 유발 쌍극자 이렇게 부릅니다. 순간이라는 말 안 쓰기도 해요. 어쨌든 잠깐 쌍극자가 됐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얘가 편극하는 바람에 옆에 있었던 수소가 여기도 전자가 원래는 고르게 있었는데 얘가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 있던 전자 얘 싫겠지. 그럼 어떻게 돼? 이쪽으로 도망가요. 그죠? 자 그러면 마치 정전기 유도 현상처럼 한쪽으로 이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걸 뭐라 불러요? 유도 쌍극자라고 불러요. 얘는 지가 움직였다기보다 얘 때문에 한쪽으로 몰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순간적으로 생긴 쌍극자라는 거는 둘이 똑같아요. 자 그러면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쌍극자 사이에도 점점이적인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이 힘을 뭐라 부르냐면 분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무극상 분자에도 분자만 인력은 있는 거야. 무슨 현상에 의해서? 편극에 의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산력은 언제 강해요? 당연히 편극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 분산력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게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선생님 편극은 언제 많이 일어나? 야 봐봐. 수소의 경우에는요. 전자가 몇 개 있었어? 자 H랑 H랑 있으면 전자 2개 있지.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플로린이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이거 몇 개 있어? 9개. 이거 9개. 총 18개가 있잖아. 그러면 얘는요. 전자가 치우치는 현상이 몇 분의 1이야? 둘이 일로 올 때 하나. 둘이 일로 갈 때 하나. 이 양쪽 공평할 때는 안 띄고. 그럼 3분의 2잖아. 근데 얘는요. 편극이 몇 종류나 일어날 수 있어? 겁나 많이. 9대 9 아니면 무조건 편극이야. 그치? 자 그 얘기는 즉슨 전자의 숫자가 많으면 편극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자가 혼자 많아지냐? 아니잖아. 그죠? 자, 전자가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양성자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극은 언제 강해지냐? 분자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편극은 크게 일어나요. 인 거예요. 그럼 분산력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럼 분자량이 똑같을 수도 있잖아. 그치? 우연히 같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탄소가 일자로 연결됐는데 이 애랑 그 다음에 이렇게 뭐 CL이 붙어 있는 애인데 자 이게 뭐 우연히 분자량이 비슷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 둘이 똑같으면 편극은 똑같나요? 라고 하면 생긴 모양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거랑 동그랗게 생긴 거랑 표면적이 다르죠. 자 얘들은 편극이 왜 차이가 나냐면 편극이 유지되는 시간이 달라요. 이렇게 됐을 때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일어났다 치자. 그러면 얘가 다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때까지 어때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 편극을 유지하는 시간이 얘가 더 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여기랑 편극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빨리 만나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접촉 면적이 넓을수록 그러니까 넓적하게 생길 애일수록 편극 현상이 커져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나의 공식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 분산력이 더 큰 힘이에요? 쌍극자 간 인력이 더 큰 힘이에요? 그러면 사실 절대치 비교가 안 됩니다. 다양하니까. 그런데 평균값으로 얘기하자면 쌍극자 간 인력과 분산력이 분자량이 비슷한 애들끼리를 비교해라. 그러면 쌍극자 간 인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제 조건을 뭘로 깔았냐면 분자량이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해라 이렇게 깔았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분산력이라는 건 좁은 의미에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무극성 분자에만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극성 분자에는 분산력이 없냐? 자 아까 얘 다시 볼게요. 이거요. H와 Cl의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쌍극자 형성이 돼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전자들조차도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거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될 정도는 아니지만 전자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유발되는 쌍극자 간의 힘 분명히 있어요. 이 안에 숨어 있을 뿐이지. 그치?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극성 분자도 분산력 있어요. 그런데 얘가 쌍극자가 형성이 되니까 분산력에 의한 힘에다가 플러스 얹어서 뭐까지? 정전기적 인력인 쌍극자간 인력까지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플로린과 염화수소가 누가 분자간 인력이 강해요? 라고 했을 때 두 분자는 분산력은 기본 디폴트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네들 얼마의 분산력을 가져? 자기 분자량만큼인 거야. 그러면 얘가 36.5고요. 얘가 38이에요. 그러면 분산력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분산력만 있어. 얘는 쌍극자간 인력까지 있어. 분산력 플러스 쌍극자간 인력까지 있어. 그럼 뭐가 높아? 얘가 높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요.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녹는 점 글른 점이 낮은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브로민 한번 해볼까요? 자, 브로민은 35번인가 그래요. 자, 그러면 분자량이 얼마쯤 되겠냐? 70, 한 80번. 아이오딘 합시다. 자, 아이오딘으로 갈게요. 아이오딘 몇 번 원소더라? 나 기억도 안 나요. 자, 35, 30, 뭐 한 90 몇 번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분자량이 한 360 된다고 칩시다. 그럼 거의 10배 차이 나잖아요. 얘가 높아요? 왜? 이거 성분에서 고체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다는 거죠. 자, 보세요.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얘 분자성 물질이요. 무극성 물질인 탄화수소예요. 그죠? 자, 플라스틱이란 말이야. 자, 근데 이거 성분에서 고체야. 지금 낮은 편이라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분자랑 비슷한 경우에. 그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비교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분산력이라는 힘이 디폴트로 깔리니까. 그쵸? 자, 그래서 분자량이 비슷한 애들끼리 비교해라 라는 건 뭐 때문에? 비슷한 분산력이라면 쌍극자간 인력이 있는 애들이 더 높아 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얘기가 여기 있어. 그 얘는 뭐야? 인 거죠. 자, 걔는 자, 47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자, 47페이지에 정리하면서 갈게요. 자, 분산력. 편극과 순간 쌍극자. 제가 얘기 드렸어요. 편극은 전자 움직이면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자, 그래서 생긴 순간적으로 극성을 띠는 그 입자를 순간 쌍극자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순간 쌍극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기적인 인력이 분산력인데 기본적으로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주된 힘을 지칭하지만 극성 분자에도 분산력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분산력의 크기 별표예요. 자, 그럼 이거 누가 더 커요?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분자량의 영향. 자, 아까 전자 많을수록 편극이 많이 일어난다 그랬어. 그러면 전자 많아? 분자량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자량 클수록 녹는 분자 높아요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프 한번 볼까요? F2, CL2, BR2, I2. 괜찮아? 뒤로 갈수록 높아져. 무극성 분자죠. 자, 그러면 분자의 모양의 영향. 제가 아까 그렸던 동그란 애랑 넓적한 애랑 누가 더 높아? 그림 봐봐. 자, 네오 펜테인이랑 노멀 펜테인. 얘네 지금 분자식 똑같거든요. 그래서 탄소 5개에 수소 12개짜리 둘이 똑같은데 넓적하게 생긴 애가 끓는 점이 살짝 더 높아. 왜? 넓적하게 생겨서 분산력이 오늘의 유지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게 분산력이야. 그러면 46페이지에 있는 쌍극자간 인력. 자, 얘는 뭐예요? 극성 분자에 작용하는 주된 인력이에요. 자, 여러분들 주된 인력이라는 말의 뉘앙스를 잘 기억해 주세요. 주된 인력이라는 건 뭐냐면 남은 없고 나만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의 주된 인력을 얘기해라. 그럼 뭐냐면 극성 분자는요. 분산력도 있고 이중극자 인력도 있어요. 그러면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만 있어요. 그러면 극성 분자의 주된 인력이 뭐니? 그럼 뭐라 그럴 거야? 넌 없잖아 하는 거. 쌍극자간 인력이 되는 거고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쌍극자란 한 분자 내에 전자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분자. 자, 걔를 쌍극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쌍극자 사이의 힘은 당연히 극성 분자 사이의 힘이에요. 자, 그런데 누가 더 크니? 라는 것은 자, 힘의 크기 별표요. 쌍극자 모멘트가 클수록 줄 치세요. 자, 그게 무슨 뜻이야? 극성이 강하면 쌍극자간 인력이 커요. 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세 번째 테마의 얘기. 자, 48페이지로 갈게요. 자, 수소결합이에요.
수소결합. 드디어 의문이 풀립니다. F나 O나 N이 H랑 직접 결합한 부분. 뭔 소리야? F나 O나 N이 H랑 직접 결합한 부분이 있는 분자의 경우에. 근데 이들이 생긴 모양을 생각해봐. HF, NH3. 공통점이 뭐게? 당연히 극성이야. 그죠? FON은요, 전기음성도 센 삼총사예요. 얘 전기음성도 4.0, 이거 얼마더라? 3.5, 3.0인가? 뭐 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 얘들이 이 H랑 결합을 하면 당연히 극성 분자야. 근데 그들 중에서도 유난히 극성 맞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관찰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자, F나 O나 N이 H랑 직접 결합된 이런 애들의 경우에는 극성 분자들 중에서도 유난히 녹는적 프리즘이 높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특별한 강한 인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소 결합을 한다라고 분자간 인력을 하나 이름을 더 지어줬어요. 자, 수소 결합의 이름에서 약간 화학 결합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분자간 인력이야. 분자간 인력인데 겁나 강해서 마치 결합과 비등할 만큼 강하다인 건데 그렇다 해도 득부잡이야. 결합보다 무조건 약해요. 근데 그들 중엔 상당히 강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자면 H2라든지 HF라든지 자 이런 애들은 분자량 비슷한 다른 애들에 비해서 유난히 강한 인력을 보인다. 자, 그래서 거기 수소결합의 크기에서 그 뒤에 있어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항상부터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분자량을 넘어서고도 무조건 제일 강하다. 이딴 건 없어요. 분자량 커지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자량 비슷한 경우에 자, 수소결합을 가지는 분자들은 분산력이나 그럼 뭐예요? 무극성 분자나 단순 극성 분자보다 용적 분자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런 애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수소결합 물질 이렇게 부르고요. 얘들은 극기하는 둘이 하나처럼 행동하는 현상도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60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세트산이. 자, 근데 얘가 또 다른 아세트산하고 이렇게 COH가 서로 들러붙는 두 개가 하나처럼. 그래서 분자량이 120으로 측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붙어있는 이합체라고 부릅니다. 강한 인력에 의한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인력이 수소 결합력이에요. 자, 그러면 분자량 비슷한 경우에 누구의 힘이 제일 커요? 얘가 힘이 제일 크긴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49페이지에 있는 그래프 있죠? 별표 5개쯤 쳐주세요. 자, 이 단원에서 문제가 딱 하나 나온다면 그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제일 중요하고요.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그래프예요. 자, 볼게요. 걔가 뭘 그려놨냐면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에서 찍 이렇게 생긴 거에 한 놈은 CH4, SiH4야. 그 다음 누구였더라? 자, GH4, SN, GH4, SNH4. 자, 얘 몇 쪽? 14쪽이에요. 3연체 구조. 그죠? 자, 그러면 얘 CH4만 생각해봐도 3연체 무극성 분자, 쌍극자 모멘트 합 0이야. 그죠? 자,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H2, H2S, H2SE, H2T. 자, 2주기 원소, 3주기 원소, 4주기, 5주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보시면 두 가지가 눈에 보여야 돼요. 일단 같은 주기라는 게 비슷한 분자량이에요. 비슷한 분자량일 때, 자, 얘들은 무극성 분자예요. 자, 위에 있는 애들은 구분형이죠. 삐딱하게 그 미키마우스 형태로 생긴 거. 그러면 극성 분자. 그러면 같은 주기에서는 누가 더 높아요?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녹는 끓점이 높아요. 대체적으로. 그쵸? 그게 왜 그래? 라고 하면 얘는 주된 인력이 분산력이고 얘는 쌍극자 인력이 하나 더 있으니까. 그쵸?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자, 극성 분자는 항상 무극성 분자에 비해서 녹는 끓점 높다. 자, 봐봐. H2S랑 SNH4랑 누가 더 높아? 무극성이 더 높아.
그러니까 이건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분자랑 비슷한 애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구나.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보다 얘가 높은 이유가 뭐야? 그럼 쌍극자간 인력 때문이야. 자, 그러면 무극성 분자들끼리 얘보다 얘가 높고 얘보다 얘가 높고 얘보다 얘가 높은 건 뭐 때문이야? 일로 갈수록 분자량이 커져서 분산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패턴을 가지는 거예요. 맞죠? 그치? 이건 왜 그래? 분산력 때문에요.가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여기 두 번째 포인트. 이렇게 따라와요?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는요. 얘예요. 얘는 사실은 이 패턴상으로 가면 어디 있어야 돼? 여기쯤 있어야 되거든. H2가. 그죠? 근데 이렇게 휙 하고 넘어가죠. 무슨 소리야? 패턴을 넘어갔을 만큼 뭔가 달라졌어. 그건 뭐야? 수소 결합력 때문이에요. 패턴을 넘었을 만큼 애가 뭔가 다른 일이 작용하는구나. 인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죠? 자,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자, 이거 숨어져 있는 애인데 아까 극성 분자는 주로 작용하는 힘이 뭐라 그랬어요? 쌍극자간 인력 그랬죠. 극성 분자는 쌍극자 인력,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 그치? 자, 그런데 분산력은 분자랑 커지면서 커지는 거 맞아. 자, 그런데 극성 분자의 쌍극자간 인력은 언제 크다 그랬어? 극성이 클수록 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H2와 H2S 이거 중에 누가 제일 극성이 커? 그럼 얘가 제일 커요. 그 다음이 얘거든요. 근데 극성이 더 작은 얘가 농점이 더 높아. 어머! 잘못 그린 거야? 아니.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얘랑 나는 분자량 차이가 쌍극자 인력의 차이보다 더 큰 효과를 냈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죠? 한 축이 넘어가는 분자량 정도라면 쌍극자간 인력에서 극성에 의해서 생기는 쌍극자간 인력을 넘었을 만큼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공식 드릴 때 뭐부터 드렸냐면 분자랑 비슷한 걸로 재세요. 그 다음에 F나 O나 N이 H랑 결합한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 걔가 높아요. 그래 놓고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이건 쌍극자간 인력이 더 있어 얘가 높아. 자, 그런데 똑같이 극성이야. 그럼 제가 극성 누가 더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 안 물었어요. 그냥 몸으로 분자량 물었어. 왜? 바로 옆에 있는 분자를 얘기하지 않거든. 보통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 효과가 더 커요. 그래서 그 다음 비교해야 되는 건 분자량 클수록 분자 끓는 점이 높아요. 인 거고 이제 화학도까지 왔으니까 다 문제 하나 더 넣을게요. 네 번째는 분자량까지 똑같다면 표면적이 넓을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다 그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론을 배웠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다 취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나요? 너는 그런 판단력이 없어. 자, 그래서 이 공식 그대로 쓰셔도 괜찮아요. 누가 더 높아? 그럼 이거 갖고 쓰세요. 자, 그런데 서술형으로 제 주된 인력이 뭐예요? 뭐 때문에 저래요? 라고 하면 이유는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필기해 놓고요. 자, 50페이지에 있는 꼬맹이 문제 빠르게 한번 풀어보시면 자, 우리가 슬슬 풀어질 겁니다. 자, 이게 풀어져야 정상이에요. 자, 스태플러로 찍어드릴게요. 자, 제가 이 시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극복에 일정을 조정해서 수업을 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못 드려요. 죄송해요. 쉬는 시간 못 드리고요. 대신에 조금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1시 40분 정도에는 수업 마감을 하겠습니다. 우와, 우리 재윤이가 이 시간에 오니까 안 졸아. 너무 좋아. 이런 날이 있었던 거야, 재윤아. 아니야, 졸았어? 몰래? 원래 안 조는 애야, 너는? 그러면 오늘만 우연이야? 뭐래? 강대현이 이 새끼 이제서야 저 이번 주는 못해요 이러고 있어. 죽여버릴까 보다. 어리사 맞지? 네, 맞아요.
노분자 결점이 있다. 분자간 힘에 관한 설명이고 분자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 분자랑 비슷한 경우 극성 분자의 쌍극자 힘은 무극성 분자의 분산력보다 크다. 자, 분자량이 비슷하다면 그럼 맞아요. 그렇죠? 자, 이 조건이 없으면 틀려요. 그지? 자, 그 다음 무극성 분자에서 분자량 클수록 편극이 쉽게 일어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렇죠? 자, 근데 분산력이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이겠죠? X예요. 자,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수소결합은 분산력이나 쌍극자 힘보다 강하다. 분자량 비슷한 경우 이거 붙이면 yes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O. 자, 그러면 이번에 자, 위 물질들의 끓는 점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 자, 이거요.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부르면 얘가 무슨 분자인데를 보는 거예요. 자, H2, N2, O2 무슨 분자야? 무극성 분자예요. 그러면 주된 인력이 뭐야? 분산력이겠지.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자, 그 다음 수소결합을 하는 분자를 모두 골라라. 자, 여기는 F나 O나 N이 H랑 결합한 부분이니까 기억, 디귿, 미음까지는 잘 고르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CH3COH. 자, 이거 시성식으로 나오면요. 그림을 꼭 그려보셔야 돼요. 자, CH3COOH. 아, O하고 H하고 이렇게 결합해 있구나. 자, 눈속임이 있는 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애요. CH3, CO, CH3 이러면 얘 수소결합 있어 없어? 그러면 CH3고요. C하고 O하고 이중 결합했고요. 끝에가 CH3야. O하고 H하고 결합한 부분 없죠. 그러면 얘는 수소결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하지만 기읍에 있는 얘는 O하고 H하고 결합한 부분이 있으니까 수소결합력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기역, 디귿, 미음, 기읍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H4의 끓는 점이요. 다른 16조 원소의 수화물보다 높은 이유는 자, 뭐 때문이에요? 수소결합. 위에서부터 걸리는 거 있으면 그거 붙어요. 그죠? 남은 없는데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H2는 수소결합력이 있죠. 그래서 수소결합하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이번에 CH4랑 SiH4의 끓는 점 차이는 자, 얘는 무슨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주된 힘이 뭐야? 분산력. 그렇죠? 자, 그러면 분자간 힘은 뭐다? 분산력이다 하시면 돼요. 그쵸? 그 다음 3번에 사주기 원소의 수소화물인 H2SE. 자, 이거 뭐예요? H2랑 같은 구조의 삐딱하네. 3주기 수소화물인 H2S보다 뭐가 약하지만 뭐가 더 크게 작용한다? 쌍극자 힘은 더 약해요. 그죠? 하지만 뭐가 더 크다? 분산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끓는 점 높은 거예요. 아까 요 차이. 그죠? 자, 쌍극자 인력은 약하지만 쌍극자 힘이에요. 쌍극자 힘은 약하지만 분산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자, 그래서 요거가 1에 다르다. 자, 그 다음 5-1이요. NH3의 끓는 점은 pH3보다 높냐. 자, 이거에서 전제 조건 깔아야죠. 분자랑 비슷하니부터 봐야 돼요. 자, 분자랑 비슷한 범위가 뭐라 그랬어? 3배 초과. 그쵸? 자, 그러면 여기 17, 34 이 2배 정도 차이는 괜찮아 인 거예요. 자, 그럼 비슷한 거야. 그 상태에서 뭐부터 봐? 수소결합력 있어? 부터 보는 거예요. 그럼 맞아. NH3가 더 높아? 예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H2S의 끓는 점은 O2보다 높냐? 분자량은 둘이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비슷하고 H2S는 극성 분자, O2는 무극성 분자. 그러면 H2S가 더 높아 그라지오가 되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 3번 봐봐. CN2의 끓는 점은 자, 얘들요. 분자량 2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갈린 게 아니야. 비슷해. 그런데 F나 O나 N이 H랑 결합한 부분 둘 다 없어.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둘 다 무극성이야. 그지? 그리고 나면 세 번째에서 그럼 누가 더 큰데를 분자량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커요. 그지? 자, 그러면 Cl2가 더 커? 왜? 분자량이 커서 분산력이 커요. 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똑같은 경우가 사실 이성질체인데요. 고등과정에서 이성질체 없어졌기 때문에 내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낸다면 표면적 때문이야.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가능하시죠? 그죠? 자, 사실 되게 복잡하게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그리고 사실 여기에 굉장히 고급진 내용이 많아. 되게 훌륭한 단원이긴 하지만 야 누가 더 높은데 결과로 얘기하자면 그냥 인공식 써도 답은 모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맨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걸 배우고 왔기 때문에 자, 12페이지의 기체에 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분자만 인력에 의해서요, 세 가지 상이 달라져요. 그치? 자, 그런데 고체, 액체, 기체상 중에서요, 분자 간 인력이 제일 작은,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가 무슨 상태야? 기체죠. 그쵸? 자, 기체가요,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좀 독특해요, 하는 행동이. 그래서 연구도 제일 많이 되어 있고요,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대부분은 이 기체에서 거의 변별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실 별로 어려운 건 없어. 우리 벌써 화학원에서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걸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그래도 자, 한번 확인은 하고 갑시다. 자, 기체 압력 가겠습니다. 너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그죠? 저에게 중학교 1학년이 있었을까요? 나도 궁금해요. 그죠? 저희 딸내미가 이제 중학교 1학년 과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거 다시 보기 시작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선생님 저는 교과서 바뀌기 전에 배웠어요. 왜 없어요? 몇 년간 있었어. 한 번도 없은 적이 없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압력이라는 힘부터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압력은요, 그냥 뭐 회화적으로 얘기하자면 누르는 힘 정도가 될 거고요. 그쵸? 자,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해라 라고 하면 이거는 힘을 받는 면적, 단위 면적당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요.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죠. 그치? 자, 그러면 똑같은 힘으로 누른다 할지라도 자, 넓적한 면으로 누르는 거랑 뾰족한 면으로 누르는 건 압력이 다를 거예요. 그쵸? 압력이 커지려면 힘이 커지거나 누르는 힘이 크거나 아니면 힘을 받는 면적이 좁아야겠죠. 뭐 감이 안 나? 그럼 샤프를 찔러봐. 그쵸? 자, 그러면 이 압력의 단위는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자, 만약에 1N의 힘을 1제곱미터에 가했다. 이거를 우리가 1파스칼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1파스칼은 1제곱미터를 1N의 힘으로 누를 때를 압력이라고 부르는데, 자, 우리가 고체에서 일반적으로 뭐 이런 걸로 이렇게 꾹 눌러요. 뭐 이런 압력에 있어서는 중등 때도 배웠어. 자, 근데 지금 할 얘기는 기체의 압력이에요. 기체가 힘을 가한다? 누구한테? 그러면 자, 기체 입자는요, 용기에 담았을 때 굉장히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굉장히 작은 상태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용기 벽면에 충돌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용기 벽면을 누르는 힘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기체의 압력이라는 건 결국은 기체가 용기 벽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 기체의 압력은 기체의 충돌수에는 비례관계. 그러니까 많이 충돌할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기체를 담은 부피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할 거예요. 그죠? 부피가 작을수록 압력이 커지겠죠. 그죠? 그럼 충돌수는 누구의 영향을 받겠느냐? 당연히 입자의 숫자가 많을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고요. 입자 수가 똑같다면 온도가 높을수록 충돌수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기에다 기체를 담았는데 기체의 압력이 커지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용기의 부피가 일정하다면 입자 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크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커질 거고요. 맞아요? 그지? 그리고 부피는 작을수록 압력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기체의 압력이라는 건 부피하고는 반비례 관계. 그쵸? 입자의 숫자, 몰수하고는 비례 관계.
온도하고는 비례관계일 거예요. 맞습니까? 그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그죠? P2 이퀄 NRT요? 맞아요. 이거 이동하시면 압력은 부피분의 nRT야. R이 뭐야? 일정한 값. 비례값이라는 얘기죠. 입자수에 비례해요. 온도에 비례해요. 부피는 반비례요. 그죠? 자, 이거를 네가 요소를 생각하지 마. 너는 그렇게 사고가 안 되잖아. 그지? 내가 알려줬잖아. 너 어떻게 아하 이거랑 반비례 관계예요. 이러시면 돼요. 그쵸? 자, 근데 뭐 처음에 이거를 연구한 사람은 대단한 거죠. 이걸 생각해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결국은 기체의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치? 자, 그것을 연구한 사람이 뭐예요? 보일의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은요. 입자의 숫자가 일정하고요. 절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한 값을 가진다. 자, 다시 이게 압력 커지면 부피 작아져요. 이게 보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자면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 관계. 그래서 1기압일 때 4리터였어요. 그러면 2기압일 때 몇 리터일까요? 2리터요. 그죠? 그래서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한 값을 가져요. 이게 보일의 법칙이고요. 그죠? 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자 T1, T2 그래프를 주고 압력 부피를 구해줬다. 그러면 가끔 이걸 묻기도 해요. 자, 누가 온도가 더 높아요? 이런 걸 묻기도 해. 고민하지 마요. 그냥 자 아무거나 하나 그어보세요. 일정 압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압력이 일정해. 그러면 부피는 누가 크겠니?를 생각해 보면 돼요. 압력이 일정한데 입자수도 일정한 거야 지금. 그죠? 자, 그런데 온도가 높으면 전체온도가 활발해질 거 아니야.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요? 커지겠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 중에 자 이건 V1, 이건 V2. 아 그러면 얘가 부피가 더 커요. 그지? 그럼 온도는 T2가 T1보다 높아요. 그죠? 그지? 이걸 왜 고민합니까? 그냥 아무나 찍으세요. 다 1분 다 찍은 다음에 분자운동이 활발해지면 부피 커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2차관 압력을 읽는 것만 조금 봐주시고 또 하나 이제 상식이긴 한데 우리가 잘 상식이 없는 거 하나만 체크하고 가자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 대기압이라는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기압이라는 그 힘은 얼만큼의 누르는 정도냐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수은을 가지고 수은을 가득 채운 시험관을 거꾸로 뒤집어 세운 거죠. 자, 이렇게 세우면 중력에 의해서 수은관이 내려오게 될 거잖아요, 얘가. 그지? 자, 근데 이게요, 다 내려가지 않고요. 특정 높이 76cm의 수은 기둥이 내려가다 멈추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똑바로 세워놓든 굵은 관이든 가는 관이든 간에 똑같이 다 76cm에서 멈추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76cm의 수음 기둥이 누르는 압력 하고요. 대기가 누르는 압력 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대기압 1기압이라는 것은 1atm이라고 표기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76cm의 수음 기둥의 압력과 같은 거고요. 76cm는 760mm거든요. 그래서 760mm Hg 또는 토리첼리의 애칭이 토르였대요. 그래서 이거를 760 토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760 토르. 자, 그러면 파스칼로 계산하면 1013 헥토파스칼 이렇게 얘기하는데 1013 헥토는 10의 2승이에요. 101300 파스칼. 그러니까 1제곱미터를 101300 뉴턴으로 누르는 굉장히 큰 힘이에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감이 안 와요. 그러면 물기둥 10m 정도의 압력인 거고요. 공기기둥으로 얘기하자면 1000km의 압력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힘에 해당하게 되죠. 그죠? 자, 이만큼의 힘을 우리는 사방팔방에서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체의 압력은 그 독특함이 모든 방향으로 고르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는 얘를 왜 못 느낄까요? 일단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일기압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누르는 힘만큼 안에서도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일해요. 그래서 못 느낍니다. 합력이 제로라서. 자, 그러면은 자, J자관을 이렇게 채워놓고요. 수은 기둥을 이렇게 수은을 채워놓은 거야. 자, 그래놓고 여기가 뭐 2ml였어. 자, 근데 내가 수은을 더 채운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수은을 더 채워서 이만큼 더 채웠더니 36cm의 HG가 더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몇 밀이겠니?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지금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그러면 똑같아요. 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기체가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럼 기체가 조건 두 개에 의해서 다른 조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체 두 조건이 뭐가 같은데?를 보는 거예요. 양쪽 기체는요, 온도 동일한 상태에서 실험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헬륨입자가 나오거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입자의 숫자는 그대로인 상태야. 그러면 결국은 뭐가 바뀐 거야? 압력과 부피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똑같이 일정인 거잖아. 그럼 결국은 반응 전과 반응 후가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해요. 우리 푸는데 그럼 여기 조건 1에서의 압력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단 뭐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그죠? 대기압은 1기압이다. 이렇게 줬다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수위를 이렇게 그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얘의 압력은 여기 압력과 동일한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반응 전의 압력이 얼마? 1기압이에요. 그때 부피가 얼마라고? 2ml. 이거가 반응 후에, 자, 어쨌든 변화했어. 그러면 이렇게 그었을 때 얘의 압력은 뭐와 같아요? 이만큼의 압력과 같은데 주의해야 되는 거 여기가 1기압이에요. 그죠? 1기압에다가 플러스 수은 기둥 얼마까지? 36cm까지. 그게 몇 기압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36cm면 안 되는데 38cm예요. 38cm이면 몇 기압이에요? 0.5기압이죠? 그지? 그럼 1기압에다가 플러스 0.5기압인 거야. 그러면 1.5기압 곱하기 x값과 같겠구나가 되는 거야. 그럼 x값은 얼마? 1.5분의 2. 그럼 얼마? 3분의 4 ml인가 봐. 라고 푸시면 된다. 그쵸? 자,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온도 압력이 일정한데 누구는 보일 법칙, 누구는 샤를 법칙 따지다가 말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화학원에서 했었던 것처럼 그대로 그냥 일정한 걸 집어서 둘의 관계를 가지고 푼다 이러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14페이지 보시면 보일 법칙 관련 그래프고 이걸 못 알아보진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두 개를 한 번에 갈게요. 자, 16페이지에 기체의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 뭔지 아시죠? 자, 샤를 법칙이에요. 이거는 자, 샤를은 입자수 일정하고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자, 온도와 부피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근데 사실 이것도 우린 따로 분리할 생각이 없어요. 자, 어떻게? P분의 NRT 그냥 쓰시고 여기에서 입자수 일정해요? 압력 일정해요? 그럼 부피와 온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군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 그럼 P분의 NRT가 굉장히 유용한 법칙인데요. 사실은 제가 역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P분의 NRT를 먼저 가르쳐놓고 얘네를 하니까 약간 김새는 느낌인데요. 사실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이런 거였어요. 보일이 있잖아. 입자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이걸 밝힌 거예요. 그쵸? 자, 샤를은요. 입자수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온도하고 부피는 비례하는 관계를 가져. 이게 샤를 법칙이야. 자, 근데 이 뒤에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이거를 엮어도 될 것 같은 거지. T분의 P 값이 일정.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원래 이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하잖아. 보일 법칙. 압력이 일정하잖아. 샤를 법칙이야. 그죠? 그래서 이걸 보일 샤를 법칙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숟가락 더 얹은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야.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안에는 기체 입자수가 동일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이게
온도와 압력과 부피는 결국 일정한 값을 가지는데 그 일정한 값이 뭐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자수 곱하기 일정한 값을 가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넣었어요. 1기압, 그 다음에 여기에 1기압, 그 다음 여기에 1몰, 그지? 뭐 300켈빈 뭐 이렇게 넣었어. 그랬더니 이 일정한 값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얼마더라? 0.082라는 값을 가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기체상수 R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체상수 R은요 0.082 이꼴, 자 이걸 R 값이라고 했을 때 얘 6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N 자 PV 이꼴 N R T니까 거꾸로 R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NT분의 PV 값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0.082라는 것의 단위가 뭐냐면 압력 단위 ATM이고요. 부피 단위 리터고요. 퍼 몰 켈빈이에요. 그죠? 1켈빈에서 1몰짜리 기체를 1atm 1리터 했을 때 그 일정한 값이 0.08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줘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 단위가 뭐야? 라고 했을 때 P분의 NRP 가지고 이항하셔서 이거는 몰이고요. 이건 켈빈이고요. 이거 atm, 이거 리터예요. 이것만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것은 보일의 법칙 플러스 샤를의 법칙, 둘이 합해서 보일 샤를의 법칙에다가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때려 넣었더니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샤를 법칙을 풀 때도 보일 법칙을 풀 때도 아보가드로 법칙을 풀 때도 그냥 이거 P분의 NRT를 가지고 조건만 삭제해 주시면 그 원래 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일 따로 샤를 따로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시면 별 문제 없이 풀 수 있어 인 건데 그래프만 하나 보고 갈게요. 1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샤를 법칙 그래프가 하나 나오거든요. 온도와 부피와의 관계예요. 이게 부피고 이게 온도인데 자 여기가 0도씨고요. 자 이게 도씨로 되어 있어요. 자 절대온도는 그냥 섭씨온도로 썼어요. 자 지금 보시면 온도 높아지면 부피는 커질 거잖아. 그치? 자 그럼 0도씨일 때 부피를 V0라고 한다면 얘가 2배가 되는 2V0가 되는 온도가 얼마야? 273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절대 온도라는 게 섭씨온도 플러스 273이었던 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실제 측정을 해본 거야. 얘가 T도씨일 때 부피는요. 0도씨일 때 부피 플러스 273분의 T배만큼 V0 1도 상승할 때마다 T도씨 부피의 273분의 1배만큼 늘어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273도씨에서는 자, 0도씨 부피의 2배가 된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273도에서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 마이너스 273도가 그럼 어떻게 돼? 제로가 되죠. 그죠? 그럼 이론적으로 영하 273도에서는요 기체 부피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생각해봐. 온도를 기체 온도를 낮추면 부피가 줄어들긴 해. 그러다 기체가 없어져? 아니 액체로 변해. 그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실제 관찰과 이론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보시면 여기에서 이 점선은 이론적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으로는 마이너스 273도에서 기체 부피가 0이 되지만 실제 기체는 어때요? 그 전에 이렇게 변합니다. 실선으로. 이게 뭐야? 뭔가 일정한 부피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자, 무엇이 일어났다? 액체로 변한 거죠. 자, 그럼 이게 결국 뭐야?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끓는 점 이하가 되면은 액체가 된 거예요. 이게 실제 기체고요. 자,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론상이라면 얘는 이렇게 가다 기체 0이 돼요. 자, 근데 그런 기체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머릿속에서만 있는 기체다. 그래서 우리 이상기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 P분의 NRT는 완벽히 잘 만족하는 공식이다. 아니인 거예요. 자, 이상적인 기체에서만 그래. 그러면 지금 보일 법칙, 샤를 법칙도 차고가 나나요? 나죠. 아주 작은 오차일 뿐이지 오차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걔가. 그러면
왜 나지? 라고 해야 돼요. 그죠? 우리 그동안 P분의 NRT를 썼는데 맞아요. 그죠? 자, 일정의 오차를 인정해 버렸거나 아니면 특정 가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물리에서요. 등속도 운동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알짜임이 0이어야 되잖아. 공기 저항과 마찰력이 없다면 이런 조건을 달잖아요. 근데 너 그런 공간 본 적 있어 없어? 없어 너는. 그죠? 자, 지구상에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하려면 우리가 진짜 힘을 안 가해? 아니, 알짜임을 0으로 만들 뿐이야. 또 다른 힘을 가야 된단 말이야. 그것처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 법칙, 자, 보일 법칙, 샤를 법칙, 그 다음에 아보가드로 법칙. 자, 이런 애들 진짜 잘 맞아? 그럼 차이 나요. 그러면 틀렸어가 아니라 왜 차이 나는지를 밝히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이 모든 수학적인 함수에 잘 맞는 기체를 우리가 이상기체라고 부르기는 한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실제 기체는 걔랑은 좀 다른 행동을 보이긴 하고요. 살짝의 오차가 나지만 그 오차가 다른 걸 야, 얘는 틀렸어 라고 무시할 만큼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야. 살짝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온도 되게 낮을 때 뭐 이럴 때 안 맞는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럼 그게 왜 안 맞니? 그럼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니? 그게 기체 분자 운동론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마치 이런 모든 법칙이 진짜 잘 맞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잘 안 맞아.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그게 왜 안 맞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맞는다고 치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맞는다고 치는 그 기체들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15페이지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5페이지 잠깐 풀어봐 주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어야겠죠? 그러면 이만큼의 압력이 얘 압력 맞죠? 대기압 플러스 H가 얘 압력이죠? 네. 자,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으시라고 그걸 보지 말고 제 설명을 들으세요. 이렇게 붙고요. 기체의 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H죠.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기체의 압력 플러스 H가 대기압과 같은 거죠. 대기압 이퀄 수용기둥의 압력, 수용기둥이 아니라 기체의 압력 플러스 수용기둥 H. 그러면 기체는 대기압 마이너스 H예요. 항상 그렇게 습관을 드시면 돼요. 뭐가? H지? 아니면 이거 쓰면 되죠. 밀리미리 H지. 이거 H 밀리미터로. 대기압은 76이잖아요. 76, 762. 그건 네가 쓰는 거야. 이걸 센티미터 H지 해도 돼. 이게 밀리미터로 하면 H 밀리미터 H지 그러셔도 되고 여기서는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내가 이거 H는 밀리미터다, H는 센티미터다 이걸 줬어야 되는데 안 주면 그냥 내가 정해 쓰는 거야. 모르죠. 네. 틀린 거죠. 이게 대기압이 네.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자, 기체 압력에 대한 설명 OX예요. 자, 기체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기체가 담긴 용기 벽면의 충돌함으로 기체 압력이 나타난다. 맞죠? 그치? 자, 그 다음에 기체 압력은요, 단위 시간당 기체가 벽면하는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크게 나타나겠죠. 그쵸? X. 자, 그 다음 3번이 별표죠. 기체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겠습니다. 그죠? 자, 이게 기체 압력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2번 보는 법 꼭 익숙하게 봐놓으셔야 돼요. 자, 이거에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기체가 달려 있으면 자, 이거 여기 항상 수면을 갖게 놓으세요. 자, 이게 H라면 자, 기체 압력 플러스 이만큼 큰 게 대기압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대기압은 기체 압력 플러스 H만큼의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아까 그 제이가 물어본 거는 선생님 이게 밀리미터인지 아니면 뭐 센티미터인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사실 줘야 돼요. 그래서 H 뭐 밀리미터 HG 이렇다면 대기압 플러스 기체 압력 플러스 H 밀리미터 HG가 대기압과 같은 거니까 기체 압력은 대기압 마이너스 H 밀리미터 HG 이렇게 써야 원칙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애는 유사하게 생겼지만 상당히 달라요. 자, 요거는 여기에 기체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H. 그죠? 자, 그러면 수위를 받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기체 압력이죠. 여기가 대기압이에요. 그러면 대기압 플러스 H가 기체 압력과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기압 플러스 H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이때 만약에요 여기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대기압 없는 거예요. 이때는 기체의 압력은 누구만 H 밀리미리 HG만큼만 여기가 진공이다. 그죠? 자, 항상 막혀 있는지 뚫려 있는 건지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아까 여기 이렇게 뚫려있을 때 대기압까지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번에 기체 압력과 부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표시하라. 자,
온도 일정할 때요.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비례하냐? 압력 커지면 부피는 작아져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X. 자, 온도 일정할 때 일정량 기체에 가하는 압력이 커질수록 부피는 작아진다. 이게 보일 법칙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물속에서 잠수부가 호흡할 때 내뿜는 기포는 수면에 가까워질수록 압력이 증가해요? 그럴 리가요. 이렇게 기포가 있으면 이만큼의 압력이 큰 거고 여기 오면 압력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기포가 자꾸 커지는 거죠. 그죠? 자, 압력이 감소함으로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거꾸로 써놨어요. 자, 20도 실기압에서요. 부피가 500ml인 질소를 자, 같은 온도에서 부피가 100이 되려면 자, 이거 뭐 하는 거야? 피분 에너지 하는 거예요. 사실 눈으로도 풀 수 있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자, 뭐가 똑같아? 온도가 똑같아. 그리고 입자수도 똑같잖아. 그러면 압력 곱하기 부피가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기압에서 500ml였으니까 500ml라면 자, 얘가 100ml가 될 때는 몇 기압이야? 그러면 5기압이죠. 그쵸? 자, 그래서 4번은 5가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이요. 그림은요. 일정 온도에서요. 일정량의 기체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면적을 비교해라. 그러면 우리 아시다시피 자, 압력 곱하기 부피의 곱이 일정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와 이렇게 되었을 때 A면 B면은요. 자, 여기에 이거의 압력, 이거의 넓이와 여기 넓이가 동일하니까 그럼 A와 B는 동일하다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5번은요. 자, 온도는 동일한 상태에서 압력을 2배 했다. 그럼 부피는 반띵 100ml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것과 관련하여 기체의 온도에 관한 문제도 그닥 어렵지 않아서 너무 지겨워요. 이거 하나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 내겠습니다. 21페이지까지 푸시고요. 자, 아까 분자간 상호작용 부분 있었죠. 거기도 문제 푸시고 53페이지까지 자, 둘 다 푸셔서 완전히 채점까지 해가지고 두 번째 수업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상기체 선택안정식 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기체 분자 운동론 부분 자, 이게 왜 안 돼요? 그 다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대면 수업이 나으세요? 시간이 나올 거야? 나쁘지 않아요. 자, 근데 제가 목요일이 사실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전체 수업을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